음, 안녕하세요. 황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협회 워크숍이 있어서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좀 자기 전에 피곤하긴 한데, 솔직히 좀 잠을 좀 자야 돼요. 나와서 좀 피곤하긴 한데,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음, 작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를 사고,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원전에 집중하자. 원전. 뭐, 제목이 좀 그럴싸한가요? 근데 그럴싸한 게 아니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낌에 또 이제 뭐, 어, 어느 정도 데이터도 있겠죠. 저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에너지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물론 식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단발성인데, 이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 뭐 천연가스, 석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떤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겠죠. 옛날에는 세계 각국이 다 내 공급망이고 거래처에 있지만 지금은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과 어떤 그 유럽, 아니면 또 이제 아시아 자유민주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 국가로 이렇게 양분되다 보니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건 있죠. 금리를 오르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되겠죠. 경기가 침체되면 어, 어떤 주식들이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가 어떤 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덜 타는 거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는 1년 정도, 올해는 지속될 것 같고, 지금도 벌써 금리 인상하면서 매스컴에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경제를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답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느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저는 삼성전자나 실적 많이 좋죠.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 이런 것도 오를 수 있겠죠. 전기차 관련주 당연히 이런 것들은 오를 수 있겠지만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것들 또 세계 어떤 그런 그 큰 이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주죠. 태양광, 풍력, 또 수소차, 아니 수소차라니 수소 관련주 어떤 그런 에너지 전쟁, 에너지 자국 안보, 에너지 어떤 그런 그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원전이라고 제가 봤고요. 종목을 제가 나중에 쭉 나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원전에 올인하냐? 원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주식 시작하자마자 6월 달부터 원전을 해야 된다, 원전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BHI 같은 경우 벌써 한 7, 80% 올랐잖아요. 제가 소개시킨 가격보다. 그리고 뭐 다른 여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라든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요게 이제 건설 아니거든요. 원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거예요. 건설안이 220기, 그다음에 51기, 25기, 9기. 이게 합이 몇 개예요? 한 300개 되죠? 300개 되죠.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약 한 옛날에는 4조에서 5조 원 정도 들었다는데 지금은 10조 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죠. 원전이 앞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게 지금 이게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건설 중인 게 그리고 건설 계획이 있는 게 건설 계획이 56기, 37기, 뭐 4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세계 1등급 효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미국의 어떤 인증을 획득한 회사가 한 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전 건설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 정부 때 원전을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도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원전이 세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가 정책에도 맞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집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원전을 직접 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사야 되잖아요. 원전 관련주도 제가 볼 때는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아마 선별적으로 오를 거예요. 선별적으로. 한 종목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원전 관련주가. 그 중에서 한 4, 5종목으로 압축될 겁니다. 물론 그 주변 주들도 오르겠죠. 같이. 덩달아 같이 오르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종목 하나하나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를 사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작은 부자는.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를 사게 되면 잘 사야죠. 주도주를 사야죠. 주도주. 원전 관련주를 사게 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올 연말에 한번 가면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지도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락추세 연장이에요. 하락추세 연장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 시책이나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이슈, 그죠? 에너지 전쟁, 거기에서 최고의 핵심에 서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전입니다. 원전이다 보니까 또 세계 각국이 이렇게 건설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건설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은 우리가 사고 팔고 그렇게 할 어떤 성격이 아니에요. 한번 샀으면 오랫동안 올해 한 해 정도는 그죠? 올해 한 해 정도는 한번 들고 가보면 100% 이상 수익 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원전에 많은 비중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등락 그런 거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요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이 추세선을 제가 그려드렸죠. 이 역사적 추세선. 삼성전자. 이게 54,000원, 55,000원입니다. 55,000원 맞죠? 그죠? 제가 잘 맞추는데 제가 이렇게 맞춘다고 솔직히 제가 뭐 칭찬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식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지만 55,000원짜리 제가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57,000원, 56,000원, 55,000원대는 분할 매수 영역이다. 지금 58,700원이네. 뭐 지금 뭐 56,000원에 샀어도 지금 5% 수익은 났겠네. 그죠? 그럼 나한테 떡을 좀 사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 저점이 닿는 이 가격이 바닥이다. 그리고 이 가격 54,000원, 55,000원 깨게 되면 투매가 나올 것이다. 투매는 받는 거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엄청나게 시적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면 뭐 한 더블은 먹일 수 있겠죠. 한 2, 3년 안에. 그렇지만 그것은 저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대모비스. 뭐 전기차 관련 중에 핵심이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어떤 그 가격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 어떤 현대차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얼마야? 20만 원? 뭐 더블은 먹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을 사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가격 깨고 내려가면 매도예요. 매도. 이 추세선 그죠? 이 추세선 네크라인 있죠? 이 가격 깨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이든 손절가를 꼭 정하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세선을 손절가로 항상 삼거든요. 그럼 그게 거의 뭐 90%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를 사면 제가 볼 때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우리가 작은 부자를 꿈꾸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56,000원에 사셨어도 지금 5% 수익률 났습니다. 그죠? 이런 것보다는 자, 지금부터 제가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중에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죠? 선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사실은 에너지 관련 중에서 원자력 관련 중에서 제일 실적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몇십조 되고 그런 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옛날에 두산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죠. 이 회사는 원전도 하고 풍력도 하고 태양력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 이렇게 보면 좀 저기 한가?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오른 일밖에 없어요. 오른 일밖에. 그렇죠? 어떤 이런 것은 세계적인 추세 어떤 트렌드에 맞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맞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한 번쯤은 중장기적인.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무거운 주식 시가총액이 워낙 커요. 1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좀 무거운 주식들은 천천히 올라요. 천천히 오릅니다. 뭐 이런 종목도 사도 뭐 따블은 먹을 수 있겠죠. 두 배는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무겁고 탄력의 시세성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것들보다는 가벼운 개별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물론 그건 이제 급등락이 심해요. 뭐 진짜 겁 많은 사람들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사면 안 돼요. 차라리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사는 게 낫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수주 공시가 조금씩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탄력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금이 큰 분들, 뭐 2억, 3억씩 투자하시고 10억씩, 2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리고 나중에 두 배나 세 배 되면 2, 3년이 될지 3,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술 한잔 사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고 보면 되고요. 또 한 종목 요즘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BHI. 요건 제가 뭐 누차 설명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5,500원 이하에서 사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제 단톡방도 다 물려 있었어요. 한 3, 4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팔지 말자고 했어요. 왜 파냐고. 주도주인데 왜 파냐고. 5천이 샀으면 지금 한 50% 정도 수익 났죠. 그죠? 이거 더 갑니다. 아직 이제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 오른 만큼의 조정을 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종목은 전고점 이 가격대 오면 6,500원, 6,700원, 6,800원, 뭐 7,000원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서 물려있는다. 그런 마음으로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BHI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아까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예, 그죠? 세계 각국의 원전에 대한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유럽의 어떤 그 원전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뭐 2기, 3기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10월, 11월에 또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대통령이 가서 로비도 하고 우리 원전 건설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가하게 해달라 어떤 그런 좀 로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그 BHI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이것도 뭐 10,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딱 양선 2개 나왔어요. 양선 2개. 제가 이 종목 보면서 뭐라고 했죠? 톱텍을 옛날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날라간다. 더블은 간다. 최소한 5,000원 샀으면 더블은 간다. 10,000원, 12,000원.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의 대표주자죠. 자, 전고점 돌파하는 상태에서 그죠? 여기 전고점, 이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상태에서 조정도 좀 아름답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한 번쯤은 그죠?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원전의 대장주니까 BHI하고 재룡전기 그 다음에 뭐 한전 KPS 한전기술 그런 것들이 주도주였어요. 한전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이런 것들도 월봉이거든요. 월봉상 지금 현재는 음선을 때리고 있지만 이번 달에 아마 이 양선으로 감아 올리지 않을까. 최소 이번 달에 전고점 여기는 벗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요것도 역시 손절가는 꼭 반드시 정하고 가십시오. 10,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오늘 좀 워크숍을 갔다 오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샜어요. 재령전기. 이것도 뭐 아직도 갈 일 많죠? 갈 일 많죠? 뭐 이것도 어제 보면 시세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 이제 이 전고점에서 자리 잘 잡으면, 자리 잘 잡고 매수 대응하시면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요것은 사실은 원전 관련주라기보다는 전선 관련주예요. 전선. 이제 이 계열사 중에 일진 파워텍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진 파워텍이 사실 원전 관련주긴 하죠. 일진 전기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여기죠, 여기. 5,500원 선 되겠네요. 종가상 5,500원을 붕괴하면 매도지만 여기서 자리 잘 잡고 여기서 매수 대응하면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KPS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월봉으로 한전 KPS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한전의 어떤 자회사이기도 하면서 한전의 어떤 그런 관리 업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전하고는 약간 조금 원전의 어떤 수주라든가 그런 것들하고는 약간 무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오른 거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한전 KPS죠. 한전기술.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죠. 원전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것도 여기 근처에서 이제 바닥 잘 잡으시면 한 번쯤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이미 많이 올랐죠.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 근처에서 자리 잘 잡고 매수 대응하시면, 근데 이런 것들은 큰 상승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거 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기술 일봉으로 볼까? 자, 이런 것도 이제 바닥 잘 잡으시고, 손절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지키자. 손절가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선을 깨면 손절합시다 라고 항상 해요.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차트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절할 때도 여러분 과감하게 하세요. 그죠? 미련 때문에 그렇게 손절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절가를 제가 정해드리는 건 항상 추세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추세선이 깨면 이 추세선은 또 다른 어떤 깨게 되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제가 추세선을 말씀드려요. 추세선 여러분들 한번 긁어보시고 이것도 한번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남은 종목들이 진성 TC, 이것도 원전 관련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차트가 지저분하죠. 이런 사실은 세력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좀 같이 그냥 같은 이슈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요것은 사실은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원전 관련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것보다는 다른 종목 저는 사겠어요.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요것도 원전 관련주죠. 이미 많이 올랐죠. 1차 한번 올랐고 2차 한번 올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3차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것도 추세선 깨지면 매도. 그렇죠?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기서 뻗어갈지 안 뻗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주도주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요. 다음에 일진파워, 아까 일진전기의 계열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원전 관련주로서. 근데 이렇게 올라있는 주식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시작인 것들, 이 부분에서 제가 시작인 것들 몇 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정말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런 거 사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나을 수 있다. 그죠? 작은 부자를 원하시면, 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한번 명심하고 한번 3, 4개월 동안 저랑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죠. 작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사고,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원전에 집중하자. 저는 간이 떨린다고 할까? 정말 몇 년에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주도주를 찾고 시작하거든요. 물론 제 느낌이 틀릴 때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뽑은 게 원전 관련주 또는 수소 관련주거든요. 사실은요. 또 태양광, 풍력
요건데 그 중에서 꼽으라면 원전 관련주를 꼽습니다. 정책, 세계적인 어떤 이슈 그런 게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집중을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떤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만 또 몰빵하다 보면 재미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중에 한 종목은 편입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한두 달 후에 열어보면 아마 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절가 제가 원전 관련주를 찍긴 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 침체가 오면 제약바이오주를 저는 꼽았지만 제약바이오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뜻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뭐 하여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세선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